삼침 아카데미 진도 나가야죠. 삼도인 친구 요결 제21장 호르몬 중에서 심호, 간호, 신호, 폐호, 비호 등은 토론했고요. 6번째 증 상정 함께 토론해 봅니다. 상정이란 정에 상했다. 그래서 병이 들었다. 그러므로 관련된 단어를 먼저 확인해 보고 견증과 요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명사 1.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신뢰의 정을 쌓다. 2.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 예를 들어서 정이 많은 사람, 정이 들다, 정이 떨어지다, 정남이가 떨어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정, 이것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감정이 풍부하다,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다, 감정이 메마르다. 여기 감정을 네이버 영어 사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정이라고 한글로 치고 영문 확인해 보니까 feelings, emotion, sentiment, 예를 들어서 감정을 드러내다 show one's feeling. feeling을 다시 확인해 보았어요. feeling, 마음이나 감각을 통한 느낌, 기분. 명사, 무엇일 것 같은 느낌이나 생각. 예를 들어서 first impression 하게 되면 첫인상이라는 거잖아요. 그 인상,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물을 보고 느끼는 감정, 그것을 또 feel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견, 태도, 생각 등등의 뜻도 담고 있다고 해요. emotion, 이것은 명사, 희노애락의 감정 및 정서를 뜻한다. sentiment, 격식, 정서, 감정, 명사, 때로 못마땅함, 지나친 감상 등등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의 정 또는 감정의 뜻풀이와 feelings, emotion, sentiment 등등을 살펴보니까 대충 감이 잡히시죠? 견증을 보겠습니다. 칠정의 손상으로 해서 조한, 때를 맞춰서 땀나는 것, 담수, 호흡이 가빠. 담수와 함께 먹지를 못하고 정신이 혼함하며 정신이 그냥 하얗다가 또는 아주 그냥 까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어질어질. 그리고 눕기를 좋아하고 유정이 되며 뼈마디가 산통한 증. 요법, 대돈음곡, 경고, 태백, 소부를 모두 보하고 삼리, 양지를 사해라. 심리적 요인이 질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거 먼저 살펴봅니다. 심리적 요인이 과연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가? 삼도인 친구 요결 원서 서문을 인용해 봅니다. 그 중에 일부 내용, 몸은 삼재의 동량을 만들고 혈은 즉 경혈은 오행의 문정이 되나니 일신의 허시를 널리 관찰하고 칠정의 부침을 살펴야 한다. 의사는 힐러는 의아니 심중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요. 병이라는 것은 허라는 뜻이니 오직 선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선만이? 그렇죠. 정교한 진단, 정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런데 칠정의 부침을 살펴야 한다 하셨어요. 즉 칠정의 부침에 따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국립의학도서관에 들어가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현대 과학이 처음으로 희미해지기 오래전에 의사와 비의사들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방식이 신체가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동의학에서는 일찍부터 정신적 요인과 질병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감정상 표현을 기쁨, 희, 노여움, 노, 근심, 우, 생각, 사, 슬픔, 비, 놀램, 경, 두려움, 공 등의 7가지를 칠정이라 하고 이것들은 질병의 발생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상정, 칠정의 손상이라고 도인께서는 말씀하셨으니까 그 의미를 먼저 상세히 하자. 외부의 객관적인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사람의 감정 상태는 매우 정상적인 것으로서 이것 자체가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신적 자극이 급격히 발생되고 강렬하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인체의 생리 기능에 영향을 미쳐 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은 동의학에서 오래전부터 보았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도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과연 동의학은 갑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과학자와 의사가 의학을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감정과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지각 있는 관찰자들은 의학에서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 정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사이의 연결을 탐구하는 연구 분야의 발견은 감정이 질병의 발병과 경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감정, 질병은 과학 기반 심신치료를 의료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분야인 통합의학을 포함하는 유망한 미래로 이어지는 잘 여행한 역사적 길에서 성취와 전환점을 강조합니다. 동서의학이 다르지가 않아요. 당신이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 사이트에서 빌려왔는데요. 제목이 Mental Illness vs Physical Illness. 정신적 질병과 신체적 질병은 함께한다.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주로 우울증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문제는 신체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들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겉보기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심리적, 신체적 문제가 실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안과 피로와 같은 증상을 포함하는 우울한 기분은 심장병, 고콜레스테롤 및 비만과 같은 위험 요소의 강력한 예측 인자입니다. 다른 정신건강진단도 신체 건강 문제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정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몸속의 사건에 대한 지각, 이것은 다음 백과사전에서 찾아온 글. 심리학자들은 감정이라는 용어를 여러 가지로 다르게 사용합니다. 앞에 정의는 감정과 정서의 문제를 개인의 내면 상태의 문제로 규정한 미국의 심리학자 R.S. 우드워스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많은 심리학자들은 여전히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정의에 따라 감정을 심리학에서 affect라고 부르는 마음의 유쾌한 상태 또는 불쾌한 상태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한 정서적 충격을 주다, 깊은 슬픔, 연민을 유발하다, 즉 이 affect, 이것은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affect, 감정으로 인한 affect 현상은 결국 질병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정서에 대한 지각에서 계속 인용. 감정심리학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은 생리적 변화가 정서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주장한 미국의 심리학자 월리엄 제임스의 감정론이다. 그 후 수집된 증거는 인간의 몸속에 감정을 느끼기 위한 기본 지각 장치가 있다는 점에서 이 이론이 본질적으로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 좀 더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생리적 자극과 지각의 상호작용이 정서 표현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서가 부분적으로 신체 반응이 일으키는 지각작용이라면 이 신체 반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가장 훌륭한 하나의 대답을 제시한 것은 미국의 생리학자 W.B. 캐넌의 작업이었다. 그는 수많은 실험을 통하여 인간이 주요한 정서를 느낄 때는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가 흥분하고 그런 흥분은 확산하는 전도성 때문에 평활근과 분비샘의 특정한 반응을 광범위하게 일으킨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교감신경계가 흥분할 때 일어나는 특정한 반응은 맥박 증가, 혈압 증가, 장의 연동운동 억제, 땀 분비 증가 등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거금 3000여 년 전에 동의학에서는 이 칠정의 부침에 따라서 질병이 생긴다 했는데, 또 삼도인은 보다 구체적으로 칠정의 부침을 잘 살펴야 그와 관련된 병증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 그것을 여하이 어떻게 진단해낼 것인가? 언젠가 아주 심층 분석을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겸해서 살펴봅니다. 교감신경계가 흥분할 때 일어나는 특정한 반응은 맥박 증가, 혈압 증가, 장의 연동운동 억제, 그리고 땀 분비. 이게 키워드예요. 상정 이해를 위한 키워드. 견증, 칠정의 손상으로 해서 조환, 때를 맞춰서 땀나는 것, 담수와 함께 먹지를 못하고 정신이 혼함하며 눕기를 좋아하고 유정이 되며 뼈마디가 산통한 증. 과연 어떠한 증입니까? 칠정은 내부의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질병을 발생시키므로 이를 가리켜 내상칠정이라고 하는데, 견증과 여기 내용에서 비교해보면서 저건 어디가 상한 것이다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너무 화를 내면 간을 상하게 하고 노상간이라. 너무 기뻐하면 심장을 상하게 하고 희상심이라. 너무 많은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하고 사상비라고 한다. 너무 슬퍼하면 폐를 상하게 하고 이것을 비상폐 또는 폐상우라고 한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면 신을 상하게 한다. 이것을 공상신 또는 경상신이라 한다. 견증과 비교해 보세요. 칠정의 손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 7가지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칠정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수집된 증거는 인간의 몸속에 감정을 느끼기 위한 기본 지각장치가 있다는 점에서 이 이론이 본질적으로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 희상심, 사상비, 비상폐, 공상신, 노상간, 이러한 우리 몸의 심리적 변화는 특정 장부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동의학에서 논하고 있는 감정과 그리고 오장육부의 상관관계.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칠정은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환자가 감정의 격동 상태를 경험할 경우 병의 상태를 변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자극에 의해서 감정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게 마련이지만, 외부 자극이 동일하다고 해도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감정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또 감정의 변화가 같다고 해도 정도에 따라서 특징적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동의학에서 환자의 감정 상태를 매우 중요시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으며, 실제로 어떤 정신적, 신경정신적 질환은 그와 관련된 내부 장기의 부조화를 바로잡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파. 그러면 면밀히 그 증을 살펴보는데 보다 정밀한 사람은, 보다 우수한 힐러는 그가 아프기 시작할 때 앞뒤 전후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도 물어야죠. 어떤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당뇨병이야. 처음부터 거의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정도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면 그 당뇨병을 얻기 전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그것까지도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어떠한 암에 걸렸어요. 그 앞뒤 전후로 그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었는가, 그것까지도 살펴서 치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정, 견증에 칠정의 손상으로 해서 조한, 때를 맞춰서 땀나는 것, 담수와 함께 먹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땀이 난다 그랬어요, 자주. 그리고 정신이 혼함하며, 정신이 어지러질,
그리고 눕기를 좋아하고 유정이 되며 뼈마디가 산통한 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7가지의 정, 그 7정, 감정이 모두 한꺼번에 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7정이 모두 한 번에 상할 수도 없고요. 환자 개개의 증에 따라 요법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데,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과학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의과학적으로. 희노애락 공경애로 또 따로 7정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 희노애락 공경애 중에서 이 상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7정의 손상으로 해서 땀이 갑자기 확 솟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촉박해, 호흡이 약하다. 그런데 먹지를 못한대요. 먹지를 못하고 정신이 혼함하며 눕기를 좋아하고 몸이 허탈한 상태. 그리고 유정, 야릇한 생각만 해도 새는 것. 그리고 뼈마디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키워드로 제시한 거 다시 인용해 봅니다. 인간이 주요한 정서를 느낄 때는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가 흥분하고, 그런 흥분은 확산하는 전도성 때문에 평활근과 분비샘의 특정한 반응을 광범위하게 일으킨다. 교감신경계가 흥분할 때 일어나는 특정한 반응은 맥박 증가, 그래서 빈맥과 함께 호흡이 약하면서도 담수, 그런 증이 생길 수 있고, 혈압 증가, 이것은 이때의 혈압 증가는 여기 요결에 말한 그 상정에서의 만약에 혈압 증가가 있다면 그것은 허열. 그리고 장의 연등 운동은 억제된다. 그러니까 먹지를 못한다. 그리고 땀 분비가 증가한다 했으니까, 그렇죠? 이것은 공상신이 올시다. 공상신에 해당돼요. 신허, 우리 토론했지만 삼도인은 또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개의 증을 다시 설명하고 하신 거죠. 미증류의 공포로 인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면 공상신으로, 그러면 신정격을 적용할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 공상신이 아니라 노상간이라 간이 상해서 분노로 인해서, 그렇다면 미증류의 노염으로 된 병이라면 간기 울결이 되어 두통, 구역, 구토 등등이 나타나면서 어질어질하다고요. 이럴 땐 간청격을 놓는데, 여기에 상정은 그렇죠, 공상신이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파이트와 플라이트 리스판스에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 부신, 즉 신장 외 고칼콘, 그곳에서 에피네프린이 순간적으로 급증을 하죠.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족섬구나 신수경에 속한 신, 부신과 신장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신을 보셔야 돼요. 그 신은 두려움을 뜻한다가 아니고, 두려움을 좋아한다가 아니고, 그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하면, 신장의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하면, 족섬구나 신수경의 솜구나라는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 부족해진다, 이기질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정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볼 때 파이트와 플라이트 리스판스는 일어났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맥박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은 붉어지고 에너지가 일단 주어지니까. 그런데 그 힘이 약해. 즉 그 두려움,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이걸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파이트와 플라이트 리스판스 상황에 맞닥뜨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열려 도망가거나 해서 회피하는데, 여기 상정, 즉 공상신에 상한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털썩 주저앉아서 방광관략근, 그리고 직장에 똥구에 관략근도 풀려서 똥 오줌 질질질 싸는 거지. 땀은 쉴 수 없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요결의 내용 중에 좀 이 내용은 애매하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동서의학적 사고를 통해서 추론해 보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삼도인은 무엇을 두고 이런 증을 말씀하셨을까? 이 상정의 증엔 신정격을 쓴다 또는 신정격, 소장정격을 병용한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방약과 함께 고찰해보는 상정 또는 심리적 병변, 이것은 환자 진단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